예, 차영주의 옥석 가리기 시간입니다. 시장의 핵심 이슈, 종목, 그리고 섹터 분석하는 시간인데요. 임ten 차영주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섹터 분석도 그렇지만 시장 전체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으로 연일 흔들리는 상황이다. 지금 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전략 좀 살짝 듣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을 하시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다소 여유를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와 오늘 분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어제도 지수가 밀렸고 오늘도 지수가 밀렸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네.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 종목이 700 종목이고요. 하락한 맞죠. 종목이 300 종목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제는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이 올랐었던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2차 전지 낙폭 대비해서는 강했었던 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2차 전지가 좀 기술적 반등을 들어가는 일부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약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SK하이닉스도 3%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면 이게 계단식 하락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수급상의 이제 부분들도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최근에 이제 미수가 이제 급증하지 않았습니까? 미수 반대 매매가 5천억 정도 수준이다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반대 매매 맞기 전에 전날 회피 물량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에 대해서 미수 거래라든지 아니면 신용 거래를 이제 차단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그나마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왔던 미수라든지 신용 거래가 이제 막혔다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주도주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매수가 못 들어오고 이것을 역으로 해서 오히려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SNS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빠졌다, 사자, 이런 논리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종종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바닥이 확인될 때까지는 기회는 분명 옵니다. 근데 서두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전혀 못 들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 미국은 막판까지 밀어낸 상태인데 우리는 마이너스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오후에 좀 반등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이 워낙 엄혹한 상황이라 시장 전략부터 들었고요. 오늘 주제 옥석 가리기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실적과 신약 개발 모멘텀 있는 제약바이오입니다. 네, 제약바이오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 실적이라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실적 발표했죠? 예, 그렇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네. 아무래도 포문을 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죠. 아무래도 업종 대표주들 그리고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실적이 나오고 후반으로 갈수록 실적이 조금 떨어지는 것들이 나온 관행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포문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열었고요. 상당히 고무적인 그러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분기 매출이 1조를 돌파했고요. 2분기 때도 이제 그런 리포트들이 나왔습니다. 4공장에 대한 조기 가동이 이제 들어가서 3분기부터 매출이 잡힐 것이다라고 했는데 역시 그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4공장이 이제 지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거의 정상 궤도로 들어가고 있고 5, 6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공장의 트리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짓고 나면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감가상각으로 떨어내고 그다음에 공장이 정상화되는데 일정 부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그동안에 이제 관례였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공장을 짓기가 무섭게 지금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물건이 팔리는 입장이죠. 더군다나 잇따른 수주 소식이 들리면서 전반적으로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영업이익률 자체는 그다지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30%가 넘습니다. 30%가 넘는 영업이익률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만 규모가 커진 상태에서 30%씩 이익을 낸다라고 본다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새로운 트리거는 충분히 우리가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건 좀 자막이 좀 잘못 나갔는데 유한양액이 아니고요. 3분기 매출 1조 돌파 4공장 실적 반영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삼성바이오에 관한 겁니다. 정정해드리고요. 유한양액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 말고도 사실 한미약품이나 유한양액이나 이런 대형사들은 상당히 견주하게 봤거든요. 실적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모멘텀 봤는데 유한양이 렉나자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흔들리고 그리고 많이 밀렸습니다. 팩트 체크해 주십시오. 예, 렉나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뭐 일정 뭐 우리가 초록이 발표됐을 때만 하더라도 렉나자가 이제 임상이 실패한 거 아니야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었고 일부 이제 회사 측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긍정적인 코멘트를 할 수 있다. 초록만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이 상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주가가 변동성을 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느냐라는 부분들이죠. 이것은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제약회사들,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무형자산, 그러니까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것을 이제 무형자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특허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허를 만들어내는 비용 회계 처리는 연구비와 개발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특히 이제 개발비 같은 경우는 장기간에 감가상각이라는 걸 통해서 이것을 비용을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렉나자를 만드는데 100억의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100억을 일시에 회계상 반영하면 유한양에게는 악재겠죠. 하지만 개발비라는 항목을 통해서 매년 10억씩 떨어낸다라면 10년 동안 10억씩 떨어내면 부담이 없겠죠. 이게 이제 감가상각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렉나자가 이제 실패가 됐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100억이라는 돈을 일시에 떨어버려야 되고요. 이걸 회계상 손상차손이라는 개념으로 떨어버리게 되면 유한양행의 실적은 한 분기는 최소한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거를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거 결정을 누가 하느냐? 회사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보면 손상차손으로 떨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것에 대한 추이는 우리가 면밀히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관련된 주변 이슈 몇 가지 점검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유럽 종양학회를 계속 주목을 했었는데요.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제 개최가 됐습니다. 그 영향은 선반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다 반영이 된 건지. 그다음에 어쨌든 금리가 여전히 높은 거기 때문에 성장주, 제약주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두 가지 이슈 좀 점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종양학회에 대해서 이번엔 폐암 치료제들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폐암, 어차피 암도 종양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게 아직은 임상이 이제 폐암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또 고통받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치료제에 대한 2상, 3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정말 폐암이 정복될 수 있으면 이거는 뭐 담배를 피우고 안 피우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좀 면밀히 보셔야 된다. 근데 학회 모멘텀 같은 경우는 과거만큼 그렇게 선반영되는 비율도 낮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2015년, 16년도에만 하더라도 학회가 열린다. 그러면 뭐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들어가고 뭐 그런 모습들을 맞아요. 일시적으로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학회가 열린다라고 해서 그 반짝 상승이다라는 후유증을 염두에 두시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매는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뭐 금리가 올라가면 제약바이오한테는 악재가 아니겠느냐라는 시각으로 보는 시각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거는 결국 제약바이오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이런 것들을 임상실험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성장주 섹터다라고 보다 보니까 이것도 금리와의 반대 방향이 아니냐라는 부분들로 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조그만 주식 제약바이오들은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조그만 제약바이오는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그게 성공할 때는 성장주 영역으로 들어가지만 지금 대형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트리거는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이들은 기존에 만들었던 약을 통해서 충분히 영업이익과 영업현금흐름을 통해서 연구개발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또 이미 어느 정도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답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식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제약바이오한테는 악재다. 비용 문제라든지 성장주 문제라든지 이런 식의 접근은 다소 우리가 조금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시장이 다 같이 눌려 있지만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주의 헬스케어주의 상승, 뭐
주도주군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동의하시는지랑 제약바이오 전략 관심주 있으면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가 차기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여름 때부터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또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던 것들도 사실이고요. 근데 저는 한 절반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확인이 되고 있고, 특히 그 우리가 의료기기 쪽이라든지 이런 쪽들, 임의용 기기 쪽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기 주도주라기보다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정도의 매력은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처럼 끌고 가는, 시장 끌고 가는 영역보다는 충분히 내가 대안주로서의 투자 영역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저는 여전히 최선호 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말 오랫동안 기고 있죠. 그런 정도라고 한다라면, 이렇게 오랫동안 기어준다라고 한다라면 정말 100만 원을 위해서 한번 달려가야 될 시점도 다가오지 않을까. 결국 우리가 큐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4공장, 5공장, 6공장 큐가 늘어난다는 개념을 보게 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영주 역속 가르기 오늘은 제약바이오 얘기했습니다. MTN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